안녕하세요. 예술하는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이니마입니다. 여러분, 어반 스케치에 관심 많으시죠? 어반 스케치 하면 건물을 많이 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건물 그리는 게 쉽지 않죠. 먼저 이 크기가 엄청 큰 데다가 그려야 되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건물 그리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만만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눈으로 비례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투시도법으로 그리는 게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몇 번 그리시고 잘 안 된다 하시기도 하고, 또 며칠 지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들 하세요. 솔직히 그림 전공자들도 어반 드로잉은 많이 그려보지 않으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당연하고,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시면 분명히 점점 나아지실 거예요. 자, 이제 그려볼 건데, 이전에 기본 도형과 투시도법을 익혀봤잖아요. 이것들을 오늘 모두 응용하면서 건물을 그려볼게요. 먼저 스케치북과 연필, 지우개 준비해서 같이 그려요. 오늘은 건물을 투시도법으로 제대로 그려보려고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 아이 거예요. 이런 상자형 건물 많이 보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와 약간 위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측에서 봤을 때, 좌측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3층의 테라스를 가진 집이네요. 이 정면과 측면을 그리면서 비례를 조금 더 관찰해 볼 건데요. 먼저 정면 그려볼게요. 먼저 이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먼저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이 비례를 비교해 가면서 나머지를 그려 나가게 됩니다. 먼저 연한 선으로 그리고 나중에 진한 선으로 다시 그릴 거예요. 먼저 크기 대략 정하고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45도 대각선 그어서 정사각형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기본 도형 그리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위에 영상 참고하세요. 정사각형의 밑선이 대략 창문 밑선과 비슷합니다. 그 선 위에 창문을 그려주고, 이 창문 밑에 1층도 창문의 길이와 비교하면서 길이를 정해서 그려줍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 그려주시고, 지붕도 지그사각형 위로 덧붙여서 그립니다. 실제로 보면서 그릴 때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는 거와 달리 이 눈으로 가상의 선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만 그리는 연습해 보시고 다시 이따가 투시도 그릴 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측면 그릴게요. 가로로 긴 직사각형을 먼저 그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먼저 그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 이미지를 보면서 비슷하게 그립니다. 큰 부분부터
부터 먼저 나눠주는 게 쉽습니다. 1층에 보이드된 코너 부분 그려주고, 다음 1층 천장에서 그 위에 길이의 반 정도에서 이 검은 마감재 부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3층의 경사 지붕도 그립니다. 전체 길이를 반에 반씩 나누면서 비례를 세부적으로 찾아가면 쉽습니다. 마치 가상의 모는 종이가 있는 것처럼요. 나머지 창문의 위치도 그립니다. 건물의 세부적인 비례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투시도법으로 그려볼게요. 건물의 정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1소점으로 먼저 그립니다. 1소점은 면을 기준으로 하죠. 먼저 직사각형을 조금 전에 정면처럼 그립니다. 이 정사각형이 기울어졌는지 바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투시도 그리는 기초적인 방법은 위에 영상 참고하세요. 다음 측면의 폭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면과의 비례를 비교해서 정하고 세로선을 그려주세요. 각도를 세심하게 관찰한 다음에 사선으로 그어주세요. 여기서 보이는 대로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투시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선들을 연장시켜 보면 하나의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위치가 눈높이 선이고, 그 눈높이 선 위에 소실점이 생깁니다. 이제 이 사선과 나란한 선들은 다 같은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그려주면 됩니다. 1층 코너 부분을 그리는데요. 이 정면 가로 길이의 반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나란한 선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그립니다. 세로선은 수직으로, 가로선은 수평으로, 그리고 깊이선은 소실점으로 그려야 되죠. 현관문의 캐노피도 이 작은 직 육면체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투시도법으로 그려줍니다. 창문의 높이는 창문 밑에서 위의 길이의 반 정도의 위치에서 끝나네요. (3층의) 난간벽에 뚫린 긴 창을 그렸더니 비례가 좀 더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정면의 직사각형 길이가 짧게 그려진 듯 합니다. 조금 더 높게 수정해 줘야겠습니다. 이제 큰 비례들은 제법 비슷하게 그려졌으니 진한 선으로 마무리해 줄게요. 나머지 부분들도 비례를 보면서 그려나갑니다.
지붕에 선을 그리는데 사진과 비교해 보니 기울기가 좀 다르죠? 지붕은 사선 지붕이어서 깊이 선과는 다른 방향인 거죠. 소실점으로 가지 말고 건물의 끝 모서리와 연결시켜 줍니다. 같은 길이로 등분되어 있는 창문들은 뒤로 갈수록 가로폭을 조금 더 좁게 그려주세요. 이제 바닥선과 하단을 그리면 형태는 다 그려졌습니다. 간단히 명암을 넣어 볼게요. 다 됐습니다. 다음에 이소점으로 그려볼게요. 옆집에 한 4층 테라스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내려다 보는 각도로 그립니다. 이 소점은 선 기준이죠. 먼저 세로 수직선을 그어주세요. 즉 육면체를 먼저 건물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려봅니다. 건물 벽에 기울어진 각도를 확인하고 양쪽으로 사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사선을 길게 연장합니다. 스케치북 바깥쪽에 가상의 소실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란한 선들을 양쪽으로 모아주세요. 지붕부터 그려보면요. 지붕의 선은
소실점이 아니고 건물 끝 모서리와 만나게 그립니다. 약간 지붕선을 연장해서 벽보다 조금 길게 살짝 처마를 내주세요. 양쪽 창문들은 폭이 같은 길이로 나뉘어져 있지만 제일 앞쪽에 중심 세로선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작게 보입니다. 창문 그릴 때 꼭 주의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가볍게 명암을 줍니다. 명암선을 그을 때는 조금 따분하지만 천천히 그어주면 더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네, 다 되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본 1소점과 2소점으로 건물을 그려봤는데요.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본 것을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 부분에서 잠깐씩 멈추시면서 몇 개 더 그려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구독하시고 즐거운 취미 같이 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